촬영 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해설 강의를 하는데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4번이요? 4번은 그렇지만 않았는데. 잠깐만요. 일단 뭐 4번 뭐 원하면 해줄게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게 5번, 6번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빈칸 문제. 5번, 6번. 일단 저는 5번, 6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 4번이 좀 질문이 많았다면 4번을 좀 하죠. 자, 어이구, 4번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왔어.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풀이를 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대입학과 관련 있는 문제. 이거 좀 써놔봐. 대입학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내가 요렇게 써서 미안하다. 어쨌든 주제 파악이 돼야 되고요. 왜 주제 파악이 돼야 되냐면 밑줄을 5개 쳐놓잖냐. 근데 그게 아무 단어나 쳐놓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주제와 관련 있는 관련어들에다가 당연히 밑줄을 쳐놓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휘 문제를 못 풉니다. 두 번째, 당연히 밑줄 친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밑줄 친 어휘 의미. 근데 이거는요, 의외로 밑줄 친 단어를 아예 그러니까 좀 헷갈려도 어느 정도는 풀 수는 있어요. 속어법으로 풀거나 뭐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밑줄 문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밑줄 문장은 뭐냐면요, 이렇게 있어. 여기 1번하고 밑줄 쳐져 있어. 그 밑줄이 포함된 문장을 말하는 거야. 밑줄이 포함된 문장.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밑줄 문장, 즉 밑줄이 포함된 문장의 맥락 파악이 중요합니다. 맥락 파악.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초반에 주제가 나오는데 A라는 놈이 글의 소재라고 쳐볼게. A가 좋다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A가 좋다. 그러면은 A의 반대는 안 좋다 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 한 3번쯤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네거티브. 안 좋은 말 나왔어. 근데 주어 자리에 A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A는 좋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A가 안 좋다, 부정적이다라고 나왔네? 그럼 3번이 정답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막 예를 들어 not 같은 게 붙어 있어. 그럼 이중부정이 되죠. 그럼 결국엔 A가 좋다는 말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not의 네거티브가 나오는 건 정말 1차원적인 이중부정이거든요. 우리가 좀 고차원적으로 이제 이중부정을 한다면요, not을 이용하면서 네거티브는 진짜 대놓고 부정적인 거니까 대놓고 안 좋은 거잖아. 이거를 이제 고등부스럽게 하면은요, reluctant 같은 표현을 좀 많이 써요. reluctant, 뭔가를 꺼리다. 근데 꺼리는 거를 안 한다는 거니까 꺼리지 않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을 꼬아서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중부정을 활용해서요. 특히 이번 주역고 2학년 1학기의 시험에서요, 이중부정을 활용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리할게요. 주제를 알아야 되고, 밑줄 친 어휘 뜻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A가 좋다인 건지 아니면 주어가 A 다시여서 안 좋다가 나와야 되는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4번 문제의 주제를 좀 먼저 파악을 해볼 건데요. 주제를 미리 써놨거든요. 한번 읽고 가볼까요? 자, 그냥 한글만 읽어볼게. 소문은 오래될수록 진정성이 있어 보인대요. 오래될수록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자,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반 내용이 중요하니까 초반 내용은 언제나 내가 각 잡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문장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 스릴 넘치는 유령 이야기가요, 말해주기에 재밌답니다. 만약 뭐 한다면 걔네가 정말 무섭다면요. 그리고요, 훨씬 더 그러하답니다. 만약 뭐 한다면 너가 주장한다면요.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자,
스릴 넘치는 어떤 유령 이야기, 그냥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 이야기.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가 정말 무서우면은 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겠죠. 저도 몇 개 귀신 본 이야기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기회가 되면.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은 그러면 더 재밌겠죠. 됐어요? 전 진짜로 내가 귀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저는 심지어 터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 20대 초반 때. 제가 나중에 시험 끝나면 말해줄게요. 자, 그럼 봐봐. 그럼 갑자기 처음에 귀신 이야기가 나왔죠. 굉장히 뭔가 구체적이거든요. 이 첫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스릴 넘치는 귀신 이야기는 말해주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더 말해주기가 재밌을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더 뭐 재미가 있다는 걸까? 아니면 뭐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인 걸까? 아직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사람들은요 뭐로부터 스릴을 느끼냐면요 그런 이야기를 passing on 전달하는 것으로 스릴을 느끼는데 똑같은 게 미라클 스토리에도 적용이 된대요. 기적 이야기에도 전달이 된답니다. 자, 그럼 똑같은 게 뭡니까? 그런 이야기라는 거는요 내가 만약에 어떤 다시 한번 귀신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좀 미신이잖아. 슈퍼스티션이잖아. 그렇죠? 미신인데 이거를 실제로 겪었다고 주장하면은 진짜 사실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되게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리액션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말하는 사람도 신나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적 이야기도 똑같대요. 기적 이야기도.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루머라는 소재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자, 기적에 대한 루머가 책에서 쓰여지면요 그 루머는요 챌린지 하기에 어려워진답니다. 일단 한번 쭉 가볼게요. 지금 이제 실제로는요 빌리브로 나와 있죠 2번에. 근데 일단은 얘를 빌리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리브. 자, 봐봐. 아까 위에 나왔던 내용과 아래 나온 내용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잠깐 보기 전에 그래서 요 문장이 결정적인 단서예요. 요 문장. 다시 한번 봐봐. 똑같은 거 위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 미라클 스토리에도 적용된다 했잖아.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 뭐라고요? 아니 만약에 그 내가 전달한 내용이 무서우면은 재밌고 그리고 실제로 겪은 일이라면은 더 재밌을 것이다. 근데 기적 이야기도 똑같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기적에 대한 소문이 이제 부연 설명 나온 거죠. 기적에 대한 소문이 어떤 책에 쓰였어. 그러면 그 소문은요. 이재기를 하기가 힘든 건지 아니면 믿기가 어려운 건지 이걸 봐야겠죠. 특히 뭐 한다면은 그 책이 고대의 책이라면요. 자, 여기까지 읽었거든. 뭔 소리인지 알겠냐? 표정이 눈 비비면서 뒤로 보이는데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 야, 봐봐. 기적이라는 거는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적 이야기랑요. 아까 귀신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럼 이 둘에 우리가 공통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설화? 미신? 좀 이런 쪽 아니에요? 그렇죠? 기적이냐 귀신이냐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게 사실이라면 더 재미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사실이라면. 근데 여기에서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이 이 미신이 쉽게 말하면 미신이 책에 쓰여졌는데 근데 특히 만약에 그 책이 되게 오래된 책이라면 야 미신이 써져 있는 책이 있어 책. 근데 이게 오래됐어. 쉽게 말할게 당군신화 생각해봐. 당군신화 겁나 오래됐을 거 아니야. 그 책은요. 근데 그 당군신화라는 거는 우리의 윗 조상들부터 해갖고 쭉 전해져 내려오면서 굉장히 이제 전해 내려오는 설화잖아요. 설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는 그 신화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곰이랑 뭐 호랑이가 뭘 처먹진 않았겠죠. 그렇잖아. 근데 하도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니까 마치 이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지 않나요? 즉 그 이야기가 오래됐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오래됐다는 거는 진짜로 그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야기가 오래 지속이 된다. 이럴수록
신빙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왜 이런 말이냐면요. 여기가 챌린지냐 빌리브냐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위에서 우리는 이미 단서를 한번 얻었습니다. 재미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말하기에 재미가 있을 거라고 했고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에서 스릴을 느낀다고 했어. 사실이라면요. 봐봐. 더 쉽게 말해볼게. A라는 어떤 귀신 이야기가 있어. 이 A가 이야기라고 쳐볼게. A라는 귀신 이야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실제로 겪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겪었어. 자 그럼 이거를요 누군가에게 전달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했어. 야, 내 아는 사람이, 야, 우리 학원 쌤이 귀신 봤다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퍼졌어. 이 이야기가 또 퍼져 이렇게. 야, 이거 사실이래. 진짜 귀신 봤대 하면서 이게 계속 퍼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퍼져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 본 이야기가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면 내가 귀신 본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야? 사실상 사실이 되는 거야. 사실. 됐어? 왜냐면은 이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지 않았잖아. 끊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이 된다는 거는요.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으니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으니까. 신빙성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결국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거.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는 이야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거. sustainability. 오래 지속 가능성이 결국에는 신빙성이 높다랑 똑같은 말이야. 왔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가 챌린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리브가 아니라. 빌리브를 써버리면요. 믿기에 어렵다가 되잖아. 그 소문. 소문은 뭡니까?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를 믿기가 어렵다? 아니죠. 이야기가 오래 지속됐으니까 오히려 믿기가 쉬워야겠죠. 그러니까 믿다의 반대말인 챌린지가 답이 된 거거든. 근데 만약에 앞 내용을 통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뒷부분에서 단서를 얻으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루머가 충분히 오래된 거래요. 자, 오래된 거면 뭐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 신빙성이 올라간다는 거. 그것은요 전통으로 불린답니다. 전통. 얘들아, 전통이란 건 뭡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전통이란 건 변화가 없는 거고요. 어떤 기존의 것입니다. 변화가 없고 기존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그것이라고 믿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통에 대한 신뢰성이 있으니까 해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전통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신빙성이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뒤에서 대놓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잖아. 여기서.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그 몇 번이었냐? 2번이 사실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번에 올데도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왜 밑줄이 쳐졌을까요? 루머가 오래된 것이라면 또는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면 최신의 것이라면 이거에 따라 뒷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것도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주제와 관련성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결국 밑줄은 다 주제와 관련성 있는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아까 처음에 내가 썼던 주제가 있는데 소문이 오래될수록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주제를 썼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예요? 됐어? 오래 갈수록. 됐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뒷내용을 한번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좀 이상하대. 왜 그러냐면 네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할 거래. 뭘 깨닫냐? 아니 오래된 소문이 더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 뭐 할 시간? 왜곡될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이야기에서 여기로 전달되면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100% 순수하게 전달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약간의 왜곡이나 빠지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번져 나갈수록 똑같은 A가 아니라 약간 A 다시로 되거나 A 다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신의 루머보다요. 최신의 루머는 당연히 시간적으로 가까운 녀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근거 없이 주장된 그 사건 그 자체에 아니 시간상으로 가까운 그 루머가 왜곡될 그 간격이 짧으니까 얘가 오히려 더 신빙성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드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제 밑줄이 어디 돼 있는가? distorted에 밑줄이 돼 있죠. 왜곡된.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오래된 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나 아니면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너무나 최근에 살았대요. 전통이라는 게 생겨나기에는 너무 최근에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하지 않았답니다. 믿지 않았답니다. 엘비스 프리슬리가 뭐 마르스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믿지가 않는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의외의 상황을 말하긴 한 거야.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됐어? 소문이라는 거는 오래될수록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야. 왜?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됐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자고. 최근 이 사람들은 비교적 최신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생겨나게,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는, 즉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보다 최신 인물들이잖아. 근데 무슨 엘비스 프리슬리가 무슨 뭐 화성에서 발견됐다. 무슨 얘가 뭐 저기 무슨 닐 암스트롱이 아니지. 저기 누구냐? 그 무슨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무슨 얘가 뭐 화성에서 발견되고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 즉 신빙성을 가지기에는 너무 최신 버전이래요. 그럼 최신 버전은 뭡니까? 당연히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요거예요.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를 얼마나 빨리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만 뽑아내면 사실 게임 끝이거든요. 이 글은요. 이거를 어디에서 뽑아내느냐? 당연히 초반부를 통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The same applies to miracle stories.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제 사실이라면은 이제 훨씬 더 재밌고 이런데 이게 소문 퍼뜨리는 거, 기적 이야기를 소문 퍼뜨리는 것도 똑같은데 이게 오래되면은 이렇다. 그러면서 이게 전통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죠. 좀 해결이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5번, 6번은 문제 없었나요? 여기 아니 왜냐면 여기 질문이 많이 나와서 5번, 6번 없어요? 저기 뭐냐? 윤희는 아까 틀린 게 뭐였어요? 5번? 그럼 해결된 거예요? 그래? 재민이는? 니도 5번 틀렸구만. 근데 5번은요 사실은 단어 몰라서 틀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3번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3번이 spare라는 단어 때문에 그럴 거야. spare. 이 spare가 동사로 쓰이면요 save랑 비슷한 뜻이 있거든요. 뭔가를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거를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까. 그 맨 뒤에 3번에 맨 뒤에 있는 bystander 있죠. 이 bystander가 해설지에 보면요 구경꾼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구경꾼이라는 말은 좀 별로고요. 바이스탠더가 바이는 옆에잖아요. 스탠더는 서 있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제3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3자. 됐어? 즉 어떤 상황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게 제3자잖아.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이스탠더다. 그러면은 5번은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좀 말해줄게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빈칸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요. 팁을 좀 줄게요. 팁. 봐봐. 지금 빈칸이 중간에 있죠. 5번 문제 보시면요. 그럼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평가원이나 교육청의 목적에서는요. 얘네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돼요. 학생들의 시간을 끌어야 돼. 왜? 타임어택형 시험이잖아. 지난번에 말했죠. 국어랑 영어는 타임어택형이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 애들이 최대한 지문을 오래 읽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요. 이 빈칸에 대한 단서를 위에다가 줄까? 아래다가 줄까? 어디다 줘야만 시간을 끌 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아니, 뭐 어려운 질문인데. 아래다가 줘야 돼. 이 버리라. 단서를 여기다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
우리가 초반부에 글을 읽었어.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빈칸에 대한 단서가 나왔어. 빈칸 답 이거네?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네? 답 바로 나와. 그럼 여기 읽을 필요가 없잖아. 금방 풀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단서가 만약에 아래 나온다고 쳐봐. 여기 이렇게 쭉 읽었어. 근데 빈칸 이렇게 딱 나왔어. 근데 빈칸에 대한 단서를 위해서 찾을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아래를 더 읽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 여기 5번 지문에서 팁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거기 빈 공간에다 좀 써주십시오. 빈칸에서의 팁.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빈칸이 중간에 나와 있어. 그럼 뭐라고요? 보통 주로 단서가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단서가 아래에 나옵니다. 아래에.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두 번째 팁. 자, 두 번째 팁은요. 직접 지문을 좀 보면서 할게요. 이번에는 해설서 말고요. 이 문제지를 직접 볼게요. 문제지.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요 놈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번으로 쓸게요. 어수입니다. 혹시 어수가 지문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자, 어수는요. 잘 들으세요. 나열의 마지막입니다. 나열의 마지막이에요. 파이널리라고, 파이널리. 알겠어요? 예를 들어볼게. 야, 보리차는 우리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이게 주제라고 쳐볼게. 그럼 이게 건강에 왜 좋은지 내가 이유를 하나씩 말해볼게 하면서 나열을 해요. 됐어? 그럼 나열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이러이런 점 때문에 좋고 이러이런 점 때문에 좋고 이렇게 나열을 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만약에 어소를 썼어. 그러면 더 이상 안 나와. 어소가 끝이야. 알겠냐? 어소가 나열의 마지막이에요. 됐어? 요거를 명심해야 돼. 여기 어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뭐뭐의 장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장점 1번 어쩌고 2번 also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장점 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여기서 끝난 거라고. 됐어? 근데 봐봐. 그럼 1번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번 내용에서 also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럼 봐봐라. 지금 빈칸 문장에 also 보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뭐야? 2번 내용 말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무슨 내용 말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1번 내용 말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2번에 대한 이 빈칸에 대한 답은 위쪽을 보고 결국 고를 수가 없는 거겠죠. 여기서 새로운 문장이 나오니까. 그럼 결국에 우리는 뒷부분을 통해서 단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쌤 그러면은 빈칸이 중간에 나왔을 때는 빈칸 뒷부분부터 해석을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면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빈칸 문제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주제야, 주제. 주제를 찾아야 돼. 근데 주제를 찾으려면은 소재부터 알아야 되죠. 소재는 어디에 나와? 초반부에 나온다고, 초반부에. 그럼 결국에는요, 우리가 글은 다 읽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글은 다 읽는 거야. 모의고사 기준이야. 내신은 아니고.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글을 다 읽어야 돼. 다만 빨리 해석할 거냐 아니면은 좀 각 잡고 해석할 거냐. 차이점은 이거일 뿐인 거야. 알겠냐? 자, 그러면은 봐봐. 이 지문을 봤을 때 그냥 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 소재를 먼저 보자면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을 때 우리는요 분노를 사용하는데 분노를 왜 사용하냐면요 나의 원초적이고 더 깊은 감정을 숨기려고 분노를 사용한대요. 근데 그 감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슬픔이나 공포심이야. 나 표정이가 좋으니까 예시 들어줄게. 써보고 좀 잠깐 몇 시간에 생각해보고. 자 봐봐 예를 들어볼게. 이제 내가 그 놀이공원 자주 가는 거는 사실 여기 웬만한 분들도 아시죠? 우리 아들내미랑 저랑요 이 놀이공원 이게 안 맞아요. 우리 아들은요 높은 거는 잘 타거든요. 근데 빠른 걸 못 타요. 저는요 빠른 걸 잘 타요. 높고 느린 걸 못 타. 저는 몇 번 얘기했어도 제가. 그래서 내가 롯데월드에서 제일 못 타는 게 뭐야? 그거 풍선비. 내가 이거 못 탄다고 했잖아. 이러고 타요. 진짜 무서워. 자, 그럼 봐봐.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내미랑 롯데월드 가면은요, 그 풍선 비행을 꼭 타러 가재. 난 정말 타기 싫거든. 무서워서. 타러 가재. 그럼 탔어. 그럼 나는 지금 그 상태가 어떠냐면요, 요 상태거든요. 이건요. 어디 갔어? 요 상태거든요, 나는요. 그리고 나는 아들내미한테 말합니다. 이거 왜 타자고 했어? 됐어? 이거를 숨기려고 이거를 표출한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 글을 잘 봐봐. 잘 보면은 분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분노를 사용하는 거야. 즉 이런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그럼 해결책이 아니란 건 뭐냐면요. 지금 요 앞에 위치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뭐냐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문제점. 됐냐? 자, 내가 항상 그 구조독해서 얘기하는 게 문제점이 등장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해결책 나와야 된다고 했지. 해결책. 그럼 이 해결책이 뭐다? 이 글의 주제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주제일 거 아니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일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다시 한번 뭐라고? 아니 이런 원초적인 감정을 숨기려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바로 너 자신을 감정적으로 빡치는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래.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화가 난 상황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친 또는 여친이 있다고 쳐볼게. 아무도 없겠지만. 자, 근데 없잖아. 알았어. 진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싸웠어. 심하게 싸웠어. 얼굴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야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진짜로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진짜 화가 난 건가? 아니면은 내가 섭섭한 건가? 내가 아니면은 슬픈 건가? 내 진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이 글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그 어떤 이제 원초적 감정을 뭐로써? 분노로 표출하는 거. 이게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화나는 상황이죠. 요 화나는 상황에서 분리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단 주제예요. 이게 주제야. 이로 인한 긍정적 결과가 두 개인 거야. 이로 인한 긍정적 결과가 두 개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진정한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빈칸이에요. 됐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두 번째를 알려면은 뒷내용을 봐야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5번 문제를 틀린 사람이 많은데 5번 문제를 왜 많이 틀렸냐면요. 얘들아, 지금 여기 요 내용, 요 문장이 2번 내용이라고 했죠? 1번 내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거죠, 요거. 어디 갔냐? 요거.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요게 1번 내용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 근데 1번 내용과 2번 내용은요, 둘 다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이잖아.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할 수 있고 나의 진정한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왔잖아. 또한이라고 나왔으니까 게다가 help 나왔으니까 여기도 좋은 말이 나와야겠죠. 맞아요? 여기도 좋은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니네가 왜 많이 틀렸냐면요. 뒤에 예시는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예시를 마이너스로 했어. 그러니까 니네가 많이 틀린 거야. 혹시 틀린 사람 중에 답을 2번으로 쓴 사람 있냐? 혹시? 2번이 반대 정답이거든요. 2번이 반대 정답이야. 반대 정답.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자, 봐봐. 예시를 보면은요. 여기 왼절 봐봐. 어디 갔냐? 여기까지거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이제 직면했을 텐데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감정을 배처하는데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감정을 억누르도록 유발되는 상황이래요. 예를 들면 뭘까요? 너무 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 또는 학원에서 나한테 혼났어. 또는 그러니까 뭐 나한테 혼나거나 쌤한테 혼났어. 만약에 내가 현서를 막 겁나 갈궜어. 너 씨 똑바로 안 해? 겁나 갈고. 근데 거기다 대고 현서가 빡쳐갖고 씨 맞짱 뜨자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냐. 그렇지? 예를 들어 현서가 화가 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억누르겠죠. 그래도.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억누른 감정을 전이시켜버리는 거야.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또는 딴 상황한테. 나중에. 됐어?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됐냐?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야 근데 이게 남한테 화풀이하고 남한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한다는 게 좋은 말이냐? 아니잖아.
안 좋은 말이잖아. 여기에는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얘들아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감정을 억눌러야 돼. 억눌러야 돼. 표출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억누르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나중에 남한테 화풀이한 거죠. 남한테 화풀이한 거잖아. 그러면은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부정적인 감정을 남에게 화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내 부정적인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게끔 해준다고요. 뭘 하면요? 분리하면요. 화나는 상황에서. 화나는 상황에서 분리됐으니까 더 이상 이 화나는 상황이 없으니까 내가 남에게 화풀이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해돼요? 그러면은 남에게 화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무고한 제3자가 누굽니까? 아까 말했죠? 그 화나는 상황과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들내미한테 화풀이해. 내 아들내미는 뭡니까? 이노센트 바이스탠더 아니에요? 무고한 제3자잖아. 그렇지? 근데 얘한테 화풀이를 하면 안 되니까 얘를 화풀이하지 않는다. 이걸 스페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스페어. 구조해준다고요. 구조해준다는 건 뭡니까? 화풀이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다. 5번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뒤에 나왔는데 뒤에 부정적인 어감으로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번 보기에 단어가 어려우세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틀리셨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6번도 사실 조금 질문이 많았는데 혹시 6번은 어떻습니까? 좀 괜찮았나요? 우진이 어땠어요? 6번? 괜찮았어요? 오케이? 준영이는 어땠어요? 좀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아 유나 안 됐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6번 가자. 자 6번 빠르게 하고 내가 좀 쉬는 시간 줄게요. 여러분 6번은요 전형적인 비교형 문제예요. 비교형 문제. 잘 봐. 처음에 자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하고 나왔어요. 일단 사회적 기업 나왔고 얘네가 의존하는 경향인데 either 나왔죠. 이 either 나오면 잘 체크해놔야 돼. 우리 상관적 속사라 부르는 애들 있죠. both, either, neither. 얘네들 잘 봐야 돼. both, either, neither, not only but also. 얘네들 잘 봐봐. 여기 either 나왔죠? 그럼 or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grant capital이 A고요. commercial financing products가 B거든요. 좀 봐봐. A나 B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대요. A는 뭡니까? grant capital. grant capital이 뭔지 몰라요? 상관없어. 여기 예시 나왔죠.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donation. 그냥 기부라고 생각해요. 기부. B는 뭡니까? bank loans잖아. 뭡니까? 대출이야. 대출. 됐어?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뭡니까? 사회적 기업은요 기부금이나 대출금에 의존한대요. 됐어? 여기서 약간 배경 지식 살짝 설명해 줄게. 사실 이 문제 푸는데 배경 지식은 상관없거든. 그냥 알려줄게. 얘들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요 자선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윤 단체야. 그러니까 영리적인 집단이야. 영리 집단인데 다만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이 영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윤을 내는 것 자체가 공익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기업.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개발하고 생산을 해서 뭔가 이윤을 낸다기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취업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취업 지원해주고 이런 게 사실은 얘네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걸 알선해주고 이런 거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사회적 기업들은 돈을 벌 만한 구석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뭔가를 생산해서 그걸로 이윤을 얻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얘네들 직원들도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요 결점을 말하는데 어떤 결점이냐면 이 두 형태, 파이낸싱, 금융이죠, 금융. 그러니까 금융 조달의 이 두 형태의 결점을 말한대요. 그럼 이 뒷내용부터 뭐 나오겠어? A와 B의 결점들, 단점들을 말하겠지. 됐냐? 자, 그러면은 한번 다른 색깔로 표시해볼게요. 자, 그랜드 캐피털부터. 얘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커머셜 파이낸싱 프로덕트는요. 다음 문장 보자. 자, 많은 사회적 기업들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traditional commercial finance products야. 이거 뭐야? 찾았죠? B죠, B. 즉 대출이야, 대출.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요 대출의 결점을 먼저 말할 거예요. 대출의 결점. 대출의 결점이 뭐랍니까? 요거래요. 그 빚을요 페이백하지 못할 것 같아요. 됐어? 아니 대출을 받았어. 이걸로 막 직원들 월급 주고 했어. 근데 빚을 못 갚아. 회사 망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게 B 경우의 단점이야. 결점이었어. 결점. 자, 이어서 가볼게. 게다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A 내용 나와야 돼. 됐냐? 그래서 뒷내용 볼게요. 그래서 뒤를 봤을 때 어디냐면 그랜트 펀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랜트 펀딩. 여기 보여요? 그랜트 캐피탈. 됐죠? 기부금. 자, 기부금은요 리스키하대요. 문제가 있대. 위험하대. 왜 위험하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개인의 그런 기부가 시간 제약적이래. 기부금이란 게 바로바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 이런 문제가 있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신뢰성이 안 간대. 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왜 장기적으로 신뢰성이 안 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기적으로 기부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기부를 갑자기 끊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떤 단체에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또 기부를 끊을 수도 있잖아. 이 금융 조달에 있어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아래 보자.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결점들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자, 여기 봐봐. 그랜트 펀딩 계속 나옵니다. 얘가요. 또한 나왔네. 우리 아까 배운 거 어디서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 이하에는 그랜트 펀딩의 결점을 더 이상 말 안 할 겁니다. 됐어? 여기가 마지막이야. 어디서 나왔으니까. 아까 알려줬죠?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저기 기부라는 녀석은요. 동기부여를 낮춘대요. 리더랑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업 측면에서의 어떤 사업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낮춘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건전하지 못한 사업 형태, 사업 행동이 나오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볼게. 아니, 여러분, 우리는 동기부여가 언제 됩니까? 보상이 있을 때요. 그쵸? 여러분, 제일 흔한 보상이 뭐야? 이번에 1등급 받으면 아이패드 사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보상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잖아. 그런데 아니 얘네 직원들이나 지도자들이 일을 겁나 열심히 했어. 근데 자금 조달이 안 돼. 그래서 돈을 못 벌어. 동기부여가 되겠냐? 안 되겠죠. 그럼 얘네가 열심히 하겠냐고? 안 한다는 거야. 열심히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적인 형태가 행동이 건전하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됐냐? 그럼 이것도 뭡니까? 결점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실컷 뭐 말했냐면요. 단점들만 말했어요. 자금 조달 형태 두 가지의 단점만을 말했습니다.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대요. 자, 이제 빈칸 들어갈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다시 말해서 뭐처럼 보이냐면요. 필요가 있어 보인대요. 얘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실컷 뭐 말했다고? 문제점, 결점 말했잖아. 그렇지? 두 가지 자금 조달 형태의 문제점만 말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래요? 상당한 필요가 있어 보인답니다. 야,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빈칸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 이 빈칸을 위한 필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해결책 아니야? 야, 이렇게 문제가 있네. 자금 조달 방식 두 가지 기부받거나 대출받거나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빈칸에 대한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이게 문제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 조달 방식을 바꿔야죠. 그렇죠? 기부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게 둘 다 문제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면은 빈칸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기존 두 가지의 자금 조달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됐어? 그럼 정답이 몇 번밖에 안 되나? 1번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그대로 나와 있다. 자금 조달의 트래디셔널로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할게. 트래디셔널이 전통적인이야. 전통은 뭐라고요? 변화가 없는 거죠. 전통이란 건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존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기존에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하는 것에 기존 형태의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안책이란 건 뭐야? 이걸로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답이 되야겠죠. 그러니까 답이 1번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보기 볼까요? 2번 볼게요. 자, 직원 복지를 증진시켜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아니, 직원 복지를 증진시켜주는 게 최고가 뭔데요?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 돈을 많이 못 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2번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죠. 아니, 이게 해결되면은 자금 조달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3번 볼까요?
Measures to protect employees' privacy. 뭐야 이거는? 직원들의 그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이랍니다. 사생활을 보장해주면 자금 조달이 됩니까? 아니죠? 4번 볼까요? Department for better customer service.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그 고객 서비스를 위한 부서가 있어야 된대요. 부서가 있으면 자금 조달이 해결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금 조달이야. 자금 조달. 5번 볼까요? Incentives, 동기부여. 이미 동기부여에서 틀렸어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서 자금 조달이 지금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한번 볼게요.